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피트린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피트린치는요, 1977년에서 1990년, 즉 13년간 무려 2700%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로서 46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트린치는 사람은 아주 월가 영웅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 사람인데요. 이 피터 린치는 잘 아는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피터 린치는 피터 린치의 와이프하고요, 늘 쇼핑을 하는 곳, 그리고 늘 사는 물건,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과 같이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잘 아는 회사의 이익을 전망을 해야 되고요. 요 위에 3번 사항만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잘 아는 회사의 이익을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라의 또는 그 기업의 경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 기업의 확장 계획 등을 조사한 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한 회사에 투자하기까지는 굉장히 꼼꼼한 분석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린치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회사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근데 잘 안다고 해서 그냥 뭐 막무가내 투자한 건 아니고요. 4번 사항에 나와 있듯이 그 기업의 이익 전망, 그 기업의 재무 상태, 그 기업의 최진 경제 상황, 그리고요, 그 기업의 확장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 이 피터 린치의 투자 유형은 고성장주의 투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 기업의 이익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익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기업에서도요, 이익이 20% 이상 증가하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한 기업이라면 굉장히 찾기는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대형 우량주를 좋아했습니다. 규모가 크고요,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성장주, 조금 이상하죠. 1번 상황에는 고성장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에는 저성장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저성장주는 대형 기업이죠. 대형 기업에서 업력, 그 기업이 오래된 기업, 즉 오랫동안 버티고 잘 그 기업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기업, 그리고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을 하더라도요, 대형 기업이면서 업력이 오래되고, 그리고요,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경기 순환주에 투자를 했는데, 이 자동차 관련주, 항공산업, 그리고 타이어 회사, 그리고 철강 회사, 그리고요, 알루미늄 회사, 화학 회사, 그리고 대형 반도체 회사, 그리고 방위 산업체,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특이하게 회생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기업이 갱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언제인가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 금융위기가 대두가 되었을 때도 말이죠. 우리나라의 기아차 같은 경우죠.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회생주에 해당하는데 무려 12배 이상이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회생주에도 피터 린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피터 린치는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피터 린치의 종목 선정 기준인데, 다음은 피터 린치 종목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이익 성장률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이익 성장률은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이익 성장률의 배당 수익률이 큰 기업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금액이 큰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역시나 피터 린치도 이익을 무시할 수 없었고요, 배당을 무시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요, 재고 대 매출액 비율의 변화 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고자산이 매출액보다 빠르게 늘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 기업의 뭐 제품이나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고가 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매출액보다 더 빠르게 는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가 부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그동안 판매 실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 크게 되면, 매출액보다 빠르게 늘면 그 기업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게 된다. 그 기업의
그러면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재고 대 매출액 비율의 변화가 5% 이하인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 더욱더 이 5%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초과해서 재고가 늘게 되면 그 기업에는 투자를 자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벤자민 그레이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부채 비율이요, 100% 이하가 아니라 80% 이하인 기업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안전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요, 대형 기업을 선호했는데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선호를 했다. 그리고요, 앞에서 말한 같이 저성장주,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이면서 이익이 꾸준하게 크게 큰 폭으로 증가는 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하는 그런 기업을 선호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피터린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두 가지의 어떤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첫 번째는 이익 성장률이고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큰 기업을 선호를 했다. 그리고요, 재고가 너무 크면 안 되고요. 부채 비율이 80% 이하이면서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피터린치는요, 피터린치 외에도요, 그 외 기본적 분석의 대가, 즉 회계 지표로서 투자를 했던 많은 대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가치 투자자로서 존 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네프라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템플턴, 그리고 앙드레 코스탈라니,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피터린치, 이 네 사람이 강조했던 투자의 원칙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는데요. 이 존 네프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술적 분석을 전혀 보질 않았어요. 그 기업의 가치 투자만을 보고요,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역발상 투자자로서 데이비드 드레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가치 투자자였어요. 가치 투자자였고요. 그다음 케네스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PSR이라는 이 지표를 만들어냈던 사람인데요. 주가 대 매출액 비율입니다. 즉 말하자면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래서 케네스 피셔는 기업의 성장성 지표, 즉 매출액 증가율 또는 자산 증가율 등의 또는 자본 증가율, 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과 같은 이러한 증가율, 즉 성장성에 주목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도요, 회계의 어떤 그런 재무 비율을 보면요, 성장성 지표가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또는 누가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케네스 피셔는 이 성장성에 주목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법 공식의 사나이 조엘 그린블라트라고 있는데요. 이 마법 공식은 뭐냐? 이 조엘 그린블라트는 다른 요소도 조금은 봤지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퍼와 ROE, 즉 퍼는 주가 수익률이죠. 그리고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요, 투자 기법으로 선정했습니다. 회계에서는요, 많은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무 비율이 있죠. 뭐 ROE, ROE 뿐만 아니라 퍼, PBR, PCR, 뭐 여기 나와 있는 부채 비율, 레버리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BPS, EPS 등의 엄청난 재무 비율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엘 그린블라트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퍼, 주가 수익률과 ROE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퍼는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주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가치가 얼마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요, ROE는요, 여기에는 자기 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구한 비율이죠. 당기순이익이 자기 자본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반대로 자기 자본, 내가 투자한 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내느냐,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ROE입니다. 즉 말하자면요, 조엘 그린블라트는 간단하게 주가 수익률과 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ROE 수치와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기업, 그리고요, ROE는 크면 클수록 좋은 기업이다 라고요, 두 가지의 공식을 설정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주 지표로 봐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아의 숨은 고수인데요. 이 사람은요, 그 기업의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안정성을 부채 비율도 물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가장 안정성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조셉 피오트르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조셉 피오트르스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가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P 값이라고 이렇게 F 값인가요? 예, F 값인 것 같네요. F 지수라 해가지고요, 자기가 10가지 공식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셉 피오트르스키는 재무 건전성이 아주 높은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 자기가 만든 10가지 공식에 대입을 해서 높은 수치가 나오면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셉 피오트르스키입니다. 이 조셉 피오트르스키와 더불어서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트만이라는 사람도요, 이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든 사람인데, 이 알트만은요, Z 지수라는 게 있고요, 한국형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여주는 K 스코어, K 지수를 만들어낸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 건전성을 가장 먼저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조셉 피오트르스키죠. 우리나라의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라든지 한국기업데이터,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도요, 조셉 피오트르스키가 만든 이 F값, F지수 또는 F스코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스코어를 가지고요, 그 기업의 어떻게 해요? 재무 건전성을 평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변형된 그런 스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겠죠. 자, 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묶어놨냐면요,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탈라니, 그리고요, 벤자민 그레엄, 피트 린치, 이러한 네 사람의 투자 방식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가장 투자의 대가인 사람은 4명을 추려본다면, 벤자민 그레엄, 그리고요,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탈라니,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피트 린치, 이 네 사람 정도를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책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워렌 버핏이 빠져있죠. 이 워렌 버핏은요, 앞에서 설명한 벤자민 그레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벤자민 그레엄의 투자 방식을 좀 더 디테일하고 또 확장된 모형이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가치 투자자인 셈이죠. 자, 이 말고도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 분석, 즉 회계적 분석에 입각해서 접근을 했던 투자의 죄송합니다. 대가입니다. 투자의 대가라서요, 이러한 사람들은 회계적 분석에서 입각했고요,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엘리어트,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대가들도 있지만, 제가 회계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입각해서 가치 투자자의 투자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